정말 잘하고 싶은 동생들은 모여라. 진짜 언니들. 아니 박수 좀 없어 보였는데 계속 하실 거예요? 그럼요. 저는 이 박수 소리가 그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계속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좀 음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 박수 받는 거 좋아한다고. 자, 오늘 제 앞에 조금 아까 목소리 나왔죠? 큐트 큐사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큐사감입니다. 그리고 이분 다시 나오시게 하는데 제가 성공했습니다. 누구실까요? 소개 부탁드려요. 두두두두두두두두. 안녕하십니까. 닥터정의 피부 공작소 오늘도 같이 함께합니다. 우와! 아니 우리 박군이 없는 자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메워주시고 다음번에는 이제 저도 잘려서 두 분이 고정으로 가실 것 같은. 무슨 말씀이세요? 박군 듣고 있나? 우리 오늘 닥터정 나오셨는데 당신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오네. 어떻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지난번 피부공작소 인기 좋았죠? 당신 인기뿐만 아니라 그냥 당신 방송이었어요. 이러다가 너님 좀 짱이야 뭐 이런 거야. 너님 좀 짱이고요. 진짜 언니들이 간판을 내리고 어느 날 닥터정의 피부공작소에 진짜 언니들이 가끔 어쩌다 게스트로 한 번씩 나오든 그런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역시 가히 반응 폭발적이고요. 그럼 우리 이제 구독자 수도 늘고 이러는 거죠? 닥터정께서 연세 4일 피부과, 40일 피부과 오시는 분들에게 또 널리 전파하실 거니까요. 네, 제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이랑 열심히 알리겠습니다. 이분의 또 이 폭발적인 이 네트워킹 기대해 보면서요. 자, 오늘은 정말 우리 모두의 궁금증이자 로망이자 바램이자 안 늙는 피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또는 못 맞아도 좀 어떻게 덜 늙고 더 건강하고 예쁜 피부를 갖느냐.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좀 너무 뻔한 질문일 수 있는데 안 늙는 피부가 가능한 거죠, 선생님? 네, 저희가 이 개념? 텀도 되게 요 몇 년 사이, 한 10년 정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약간 안티에이징이다, 웰 에이징이다, 그치. 이렇게 저희가 해서 소위 리주브네이션이라는 텀을 많이 썼어요. 다시 젊어진다, 리주브네이션. 리주버네이션. 이게 사춘기 할 때랑 비슷한 단어가 있던가? 그건 좀 다르나? 이거 패스. 네. 주브나일을 주브나일이네, 그거는. 리주버나일. 그래서 이렇게 리주브네이션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이미 간 거를 좀 돌려놓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약간 이런 개념으로 해서 안티에이징이라든지 웰 에이징이라든지 약간 이런 텀들을 썼는데 죄송해요. 회춘이란 단어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런데 요즘은 그 텀보다는 프리주브네이션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예방. 네, 그쵸. 그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정말 좋은 단어다. 네, 그래서 리주브네이션보다는 요즘은 이제 프리주브네이션이라는 말로 더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슬로잉 다운 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레이저라든지 치료들을 해서 이제 되돌아봤을 때 이게 알고 보니까 유전자도 더 젊은 유전자들이 더 많이 끝까지 잘 발현이 되고 있다더라. 약간 이런 개념의 치료들을 더 많이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안 선생님이 워낙 말씀도 잘해 주시지만 저는 너무 선생님이 여기 오셔서 좋은 게 딱 단어 하나로 우리의 이게 퍼스펙티브라고 그러죠. 관점을 한번 이렇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살면서 맞아요.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를 딱 짚어주시니까 이렇게 핵심적으로 딱 와닿는 것 같아요. 프리주버네이션. 큐사감님 한번 발음 한번 해보세요. 안 하려고요. 아까 뭐라고요? 이분들이 저는 그래서 그냥 뷰포인트까지가 저의 영어고요. 알아들었으니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늙는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늙는다라는 게 정말 늙어서 늙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그러니까 노화라는 네. 그런 정말 이렇게 뉴트럴한 어떤 의미에서의 노화라는 거는 인간인지라 네. 그 죽음으로 가는 거니까 그건 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늙는다고 할 땐 되게 거기에 어떤 이게 좀
뉘앙스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슬프죠. 관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슬로잉 다운 시키고 네. 유지시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좀 맞아요.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제 어. 두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음. 친구 중에 한 명이 프락셀? 네, 그러니까 네. 시술 이제 근데 피부과에 가면 시술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름도 많고. 그쵸. 그리고 그게 약간 그 시대에 좀 유행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예. 왜냐면 뭔가 획기적인 아까 말한 퍼스펙티브가 달라지는 뭔가 아. 기술이 개발이 되는 때가 있어요. 아, 프락스- 단순히 기계가 이렇게 개발이 네, 되는 게 네. 아니라 아, 그 관점에 따라서 네. 그게 나오는 네, 거구나. 사실 프락셀 뭐 조금 뭐 어. 나중에 자르셔도 되겠지만 이 네. 프락셀이라는 거는 사실은 음. 기계 이름이에요. 그 프락셀 회사에서 아. 정말 이거는 몇백 년? 몇만에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만든 게 뭐냐면 레이저 빔은 항상 하나의 파장이 그냥 일직선으로 쭉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분해를 한 거예요. 그물 모양처럼 프랙셔널하게 내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눠갖고 이렇게 분해를 해서 레이저를 쏠 수 있다는 획기적인 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레이저를 일직선으로 쏘느냐 아니면 프랙셔널로 이렇게 나눠서 쏘느냐에 이제 굉장히 커다란 이제 획기적인 어떤 획을 그은 기술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좀 적확한 어떤 비율인지 모르겠으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줄낚시를 하는데 그물처럼 이렇게 네네네, 그렇죠. 그런 거, 이게 작살로 잡든 거를 네, 이제 네. 그물로 딱 네, 해가지고 네, 네, 네. 세심하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래서 생긴 이제 거구나.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정상 피부를 좀 남겨서 재생이 될 때 이게 훨씬 더 잘 된다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전체를 다 이렇게 네, 가는 게 다 아니고. 그게 그래서 아니라. 그 친구가 그때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프락셀을 꾸준히 해서 나날이 젊어지고 예뻐진다. 그래서 다들 프락셀을 하러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참 했는데 맞습니다. 그게 정말 그런 그래서 그게 마치 이게 우리가 접착 메모지를 그냥 포스트잇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포스트잇은 사실 포스트잇이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쓰레기에서 나온 그냥 포스트잇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그거랑 비슷한 접착 메모지가 무지 많으나 우리는 그냥 포스트잇 그러면 다 그렇지. 똑같이 되는 것처럼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으나 그냥 프락셀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방식으로 되는 건 그냥 통으로 그냥 프락셀이 되는 거구나. 그 회사에서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그게 우리가 반창고를 만약에 뭐 데이밴드라 그러는 것처럼 그치. 아니면 뭐 접착 메모지를 포스트잇이라 그러던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각질층을랑 이제 피부 표피층을 이제 계속 조금 살짝 흉터를 내서 이제 새살이 계속 자라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게 그냥 좋은 건 거죠. 그렇죠. 이분은 그냥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프락셀은 지금도 어쨌든 뭐 기계니까 계속 하는 거고 최근에는 어디까지 와 있어요? 그 피부과 뭐 그냥 어떤 시술 테크놀로지? 예, 뭐 젊은 피부를 위한 뭐 이런 거 한다면 솔직히 말하면 지금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사실 획기적인 기술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프락셀처럼 이렇게 정말 획기적인 기술은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파장대 레이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파장대의 레이저가 이제 과연 피부에 어느 깊이까지 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의 손상을 줘서 어느 정도까지 재생을 잘 시키느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레이저마다 좀 파장대가 틀리고 그런 거고 이제 획기적인 기술은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레이저가 나가는 간격이 사실은 옛날에는 초단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너무 많이 타버리니까 이제 그게 나노세컨을 갖고 이제 얼마 전에 피코세컨까지 간 거예요. 그게 저는 그 단어 처음 들어봐요. 네, 나노 다음에 피코, 그래서 피코세컨까지 가서 이제 굉장히 짧게 바로바로 태울 수 있는 약간 그런 기술, 그러니까 피코세컨에 레이저를 쏠 수 있는 그게 나왔다는 게 정말 획기적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비만 시장에서 옛날에는 무조건 뜨거워야 지방이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차갑게 했을 때 저희 아파트 단지 가다 보면 그거 있어요. 뭐 냉동 뭐 이렇게 맞아요. 냉동고에 들어가서 뭐 30 뭐 몇 분 안에 몇 칼로리를 산다 그런 거. 그것도 있고 이제 제일 이제 그거는 지방이 살보다 더 살짝 높은 온도에서 먼저 죽어요.
그래서 지방세포가. 네, 그래서 그게 표피는 보호하면서 안에 그러니까 표피는 상하지 않을 정도지만 지방은 죽을 정도의 온도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지방은 죽이고 표피는 살아있는 상황 그 온도에 딱 맞춰서 하시게 되면 이제 레이저로 지방을 없애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게 조금 획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래 살아야 돼. 오래오래 경험하게요? 살아야 돼. 점점점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뭐 이래서만 안 될 거야 하는 게 세상에 그래서 포기를 했어. 근데 10년 지나고 나서 봤더니 이게 너무 쉬운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만약에 포기해 놓으면 그때 안 해놓은 게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피부과 있고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지금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여드름이 되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피지에 과연 잘 먹는 피지샘이나 피지에 잘 먹는 레이저 파장대를 좀 찾고 있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드름은 아직도 정복이 안 됐어요.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그러네. 정복이라기보다는 여드름은 정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피지샘을 저희가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나이 때 그냥 나오는 거니까. 그것도 그렇고 피지가 없으면 장벽의 구성분이 없어지는 네네네네. 거니까 피지는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의 양을 조절하는 게 아. 고장이 나서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거니 네. 이제 그 피지에만 잘 먹거나 피지샘에만 잘 먹는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참 무식한 질문에도 정말 현명하게 잘 네. 설명해 주시네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옆에 앉아있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어요. 이분이 날 뭘 볼까. 근데 그러면 선생님도 어떤 시술을 하시나요? 저한테요? 네. 당연하죠. 그럼 뭐 하세요? 저는 저는 사실은 뭐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제 얼굴에 마루타가 되시는. 그렇죠. 뭐 제 생각에 꼭 먼저 해봐야 되는 것들은 좀 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 근래에는 사실은 저도 솔직히 살짝 탄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떨어지는 탄력이에요. 그리고 좀 깜놀입니다, 진짜. 약간 몸에 좀 지방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 저희 뭐 많이들 인모드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를 이제 열심히 제 얼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 화장품은 뭘 쓰세요? 나 이거 화장품. 진짜 궁금했다. 나 선생님 그쵸. 쓰는 거 그대로 해야지. 저는 화장품을 사실은 좀 이렇게 화장품 회사에서 많이들 주세요. 어쨌든 써보시라고 그러면은 사실 대부분 그거를 돌아가면서 쓰기는 해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제가 뭐 그런 건 없지만 저는 보습제나 이런 건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솔직히. 어차피 다 콜마에서 만들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 화장품 원료가 거기서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뭐 순 다 마케팅과 포장의 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비타민 C하고 항산화제는 선생님 그거 추천해 주실 거 저 지금도 꾸준히 쓰고 있어요. 짱이야. 뭔데? 비타민 C와 항산화제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정말 보조적인 거고 치료적인 건 아니지만 정말 에브리데이 어쨌든 유지하는 차원에서는 중요한 성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먹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바르는 건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요? 난 갑자기 이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이 피부가 이런 거예요. 좀 화가 나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화장품을 이렇게 계속 꾸준히 쓰면서 아이, 이거 저기요, 때문에 내가 좋아졌다 지금. 이런 느낌 잘 사실 못 봤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있는 그런 것 마음이 같아요. 들었다며. 근데 이렇게 친하다고 맨날 뭐 이래놓고 저한테 단 한 번도 얘기한 적 없거든요. 아니, 피부가 워낙 좋으시잖아요. 타고난 화나려고 피부가. 하고요. 타고난 피부가 좋으시잖아요. 됐고요. 일단 됐고 나중에 끝나고 봐요. 그래서 그걸 떨어지면 지금도 그 이쪽 병원에도 지금 그 취급하세요? 네. 저는 그걸 모르고 그 예전 계시던 그 병원에 제가 최근에 병원은 안 갔으니까 이렇게 택배로 떨어지면 택배로 받고 있거든요. 선생님 당장 갈게요. 일단 접수. 일단 병원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네. 비타민 C와 항산화제. 그리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 화장품을 뭐 예를 들면 되게 뭐 좋고 비싸고 고퀄리티 이렇게 쓰실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분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거는 비쌀 수도 있어. 그렇지만 어떤 거는 굉장히 또 생각보다 저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 본인이 다 써보더라고요. 써봐서 진짜 좋은 거를 저도 이제 쏙쏙 빼다가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아 됐고요. 저 맘상에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볼게요. 그러면 됐고요. 진짜 기분 상하네. 아 참. 그러면 약간 피부를 그러니까 건강하게, 그러니까 좋다와 건강하다가 만약에 같은 네. 개념이라면 네. 그래도 뭐 상식적으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보습을 열심히 해라, 뭐 자외선차단제를 발라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생각하실 때 뭐 꼭 지켜야 되는 수칙 이런 거는 정말 피부를 망가뜨린다. 혹은 반대로 이런 걸 해주면 그래도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맞아요. 사실은 아까 말한 유전적인 노화 그거 말고 사실 환경적으로 일어나는 노화에는 뭐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는 게 자외선, 당연히 다 아시고 계시는 자외선, 바람, 그다음에 열, 그다음에 담배가 있습니다. 바람도 영향을 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흡연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사실 흡연은 정말 노화랑 연관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사감님 그건 해당 사항 없으시죠? 그래서 흡연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건조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자들 보고 왜 그러잖아요. 아유 여기 담배 피는 피부군 왜 그거 있잖아요. 그게 확실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그러니까. 마찬가지고 일단 담배는 조금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자외선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광노화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우리가 뭐 아까 말한 차별화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딱 광노화의 전형적인 얼굴은 나이 드신 농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지. 네, 그래서 사실 요 광노화 부분은 다음번에 이제 생활 수칙으로 선생님 한 번 더 모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또 계속 죄송하지만 네. 뺐어야 되기 때문에 요 광노화 얘기는 여기서 이제 요 정도로 끝내고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우리 큐사감님한테 뭐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사실은 뭐 핵심 포인트들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나이대별로. 그래서 나이대별로 화장품 쓰는 것도 달라야 되는 거고.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지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거에서 사실 평균적으로 어쨌든 모든 환자들 어떤 정규 분포를 제가 좀 생각해봤어요. 이게 과연 어떤 것들이 제일 많이 떨어질까 각 연령대별로.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봤더니 20대에는 사실은 좀 알러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20대에는 왜냐하면 처음 이제 화장도 하고 아무거나 막 발라보고 자기가 이제 건강하다는 것 때문에 막 이거를 막 아무거나 쓴다든지 저도 그냥 그때 피부 트러블이 제일 심했어. 막 안 지고 그냥 잔다든지 그러니까 막 이제 뭐 폭음을 한 날이라든지 너무 귀찮은 날 화장을 막 한창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자기가 막 이제 화장하고 나는 그래 괜찮아 오늘 그냥 자버리자 안 씻고 잔다든지 이렇게 되면 알러지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감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센시타이제이션이라 그러는데 그게 처음에는 괜찮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반복적으로 되면 그 항원에 대해서 알러지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쓰다가 보면 20대에는 분명히 알러지가 심해질 수 있고 그게 나중에는 정말 민감해지는 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그냥 너무 방치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래서 20대에는 알러지가 생기면 바로바로 피부과를 와라. 그래서 어떤 건지 좀 찾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잘 관리해야 되는지 그래서 약간 알러지가 생기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게 20대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30대는 미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0대에는 이제 드디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출장을 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공도 치셔야 되고 네. 밖에 나갈 일이 되게 많아져요. 30대가 되면 그리고 이제 돈이 좀 생기잖아요. 놀러 가죠 당연히. 어디로 놀러 가겠어요. 더운 데도 가고 햇빛 좋은 나라로 놀러 가게 돼 있습니다. 다들 발리 좋아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발리 같이 갔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햇빛 좋은 나라 그냥 가서 뭐 태닝도 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30대에는 정말 미백에 신경을 쓰시는 게 제일 뭐 그런 놀러 갔다 오시면 바로바로 피부과 가서 뭐 미백 관리를 한다든지 뭐 레이저를 받는다든지 해서 이제 색소가 생기지 않게 잘 관리를 하시는 게 30대는 중요한 것 같고요. 40대는 당연히 탄력입니다. 네, 네. 이제 어느 나이가 지나고 나면 1년에 콜라겐이 막 줄어듭니다. 쑥쑥 나가죠. 쑥 나갑니다. 콜라겐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아 잠깐만. 그 얘기도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매년 1%씩 감소를 해요 콜라겐이. 네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40대가 지난 다음부터는 탄력에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먹는 콜라겐 저 회사에서 저한테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게 피부까지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많이 흡수는 물론 거기서 뭐 어떤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그 콜라겐이 뭐 피부에까지 많이 전달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그게 뭐 얼마나 많이 먹어야 과연 우리 피부가 건강해짐을 유지할 정도로 사실 갈지는 사실 되게 의문이기는 해요. 그래 대부분의 음식으로 뭔가를 하려는 그런 시도들은 저도 그런 경우가 지금 많아. 가장 이렇게 구입을 할까 말까 하고 오는 게 콜라겐이거든요. 그거야말로 정말 트렌드. 아. 유행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안 사고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병원에서 일단 그걸 먼저 하는 걸로. 네. 그리고 제 친구가 유튜브를 하는데 걔가 어떤 거냐면 돼지 껍데기를 일주일 동안 먹고 어떻게 되나 해봤구나. 비포에 자기 피부에 콜라겐이 늘어나나 안 늘어가나 애프터를 했어요. 안 늘어나더라고요. 그래 이게 음식이라는 그리고 요새 또 약이 또 좋은 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돼지 껍데기는 맛있으니까. 그래요. 그거 언제 먹으러 갑시다. 그 못 드시죠? 저 못 먹습니다. 그냥, 그러시구나. 네. 저는 네. 얘 한번 먹으러 가요. 네. 그 저 뭐 얘기해도 돼요? 오늘 네. 너무 타이트해서. 오늘 요 다음번 질문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걸로 잘렸어. 하고 네. 여기서 좀 아니, 좀 잘라야 될것 되겠어요. 같은데? 알겠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네. 왜냐면 네. 그 우리 선생님이 그 다음번에 한 번 더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을 쏟아내면 안 되기 오시는 때문에 걸로 오늘 그러면 네. 도장. 오시는 네. 걸로 도장을 일단 찍고 네. 자 오늘 안 늙는 피부는 여러분 제가 이런 멘트를 한번 써봤어요. 뭐 그런 거 있죠. 몸은 나이 먹어도 마음 많은 뭐 피부는 나이 먹어도 마음 많은 아닙니다. 이제는 몸도 마음도 피부도 다 젊게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닥터정의 정원 선생님 피부 있으니까. 공작소가 있으니까 네. 자 우리 건강한 피부로 아름답게 살아봅시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네, 우리 후배들이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성공하는 그날까지 진짜 언니들.